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재 기후변화 적응 3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3차 대책에서 또 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 뭐 권원장 교수님께서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책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건강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큰 네 파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의 기후 변화 전망.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 전망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저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건강 부분에 한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1번과 2번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응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근데 역시 건강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또 많은 이 건강이나 이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각자 좀 어떻게 좀 저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데 마지막으로 제언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냥 사실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현재 산업화 이전보다 약 1.2도씨 최대 1.2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온도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후 변화가 이제 관찰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 예상되는 속도는 현재 저희 그 글로벌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온실가스 때문에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은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전적인 이 지구 변화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역도 좀 작지만 이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을 좀 다시 연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세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온도 상승이 좀 예측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모델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봐서 1.3도에서 4.7도. 기후 쪽에서의 단기는 약 30년이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1, 2년이 아니고 장기는 약 거의 100년 가까이 보는데 뭐 단기만 보더라도 이미 1.3도 이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2.9도에서 최대 4.7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느냐? 뭐 아시겠지만 일단 고온이 좀 많아질 것이다. 즉 폭염, 열대야, 그리고 여름 일수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저온 관련 지수는 좀 더 이제 없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즉 한파와 결빙이나 서리일수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세기 전반기에 이미 16.9로 증가가 될 예정이고 열대야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강수량은 좀 증가할 것인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수 일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수 일수는 변화가 없고 강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내리는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홍수나 이런 뭐 극한 갑자기 발생되는 홍수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 건강 보건 중심을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측된 영향, 즉 예전부터 지금까지 관측된 영향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 기후변화 쪽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일단 폭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상하고 기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혼돈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저희가 더웠습니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고. 근데 이제 기후 관련돼서 보자면은 예전보다 더웠던 게 너무 더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뭐 35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거리 갑자기 40도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후가 많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굉장히 높은 폭염 온도로 인해서 폭염이 발생됐고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고였고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열사병, 열피로, 신장 질환, 심뇌 혈관 질환 등 굉장히 고온 관련된 이런
질병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그래서 1도 상승 시에는 사망 위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사실은 성, 연령, 그다음 건강 상태, 소득, 교육 수준, 지역별 차이 등에서 굉장히 영향의 정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폭염은 계속 발생하고 거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는 기상재해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일단 대형화가 되고 강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폭설도 물론 한랭에 대한 기간은 짧아지지만 강도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설이나 또 한파 영향도 무시 못한다. 특히 이번에 관측된 영향에서는 이 대기질의 알레르기, 특히 오존이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도 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물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만 오존이나 미세먼지를 통해서 굉장히 사망률이나 유병률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특히나 미세먼지는 뭐 폐렴,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특히나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이 개화 시기가 빨라져가지고 이 꽃가루 농도가 증가해서 뭐 천식, 비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자가 좀 급증한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곤충 및 설치류에 따른 이 매개 감염병입니다. 뭐 온도가 일단 상승할 경우 그뭐 찌쯔가못이나 뭐 렙토스파라증,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 4.27%, 그다음 모기 같은 경우는 성체수도 증가해서 우리나라도 가장 시급하게 그 찌쯔가무시 같은 거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나 뭐 진드기매개 감염병인 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시설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특히 다른 뭐 매개입니다만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도 역시 계속 고온 저희가 다습이 되면서 이런 질병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미 관측이 돼서 영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관측이 되었는데 앞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고 더 다습한 환경이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떤 부분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폭염, 한파, 기상재해, 오존, 미세먼지를 당연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예측되는 바로는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시에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매개병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뭐 저희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 피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열 질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자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저희는 일단은 뭐 환경부에서 하는 이 적응 대책에서는 사실 이 취약계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이나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사실은 같은 이런 위험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는 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또 크게 한 부분이 이런 기후변화 영향받는 취약계층, 즉 뭐 저소득 가구층이나 아니면 특히 야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지금 세우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정대책을 세우고 있고 올해 말까지 이제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강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저희가 이 국가기후변화 대책은 2008년 12월 국가기후변화 종합계획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1차 적응대책은 201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2차 적응대책은 15년에 완성이 돼서 16년부터 시행을 했고 5년짜리 대책입니다. 현재 지금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정대책을 하고 있고 뭐 내용은 보신 바대로 뭐 협약이나 각 부문별 지역별로에 관련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비전과 주요 과제는 이거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보건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인 건데요. 일단 비전은 국가와 함께하는 기후안전 국가를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주요 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세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 적응 주요하란 아직도 그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정보나 또 생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계각층 뭐 정말 시민들, 국민들, 그 다음에 산업계, 여러 지역 뭐 그런 걸 굉장히 아우러서 저희가 뭐 홍보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주류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기후변화 예측이나 전망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해야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항목은 거기에 대해 관련된 집중된 대책이 되겠고요. 맨 위 6대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가 바로
저희가 그 부문별로 집중하고 있는 정 대책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섯 번째가 건강 부분이 되겠고 목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이제 사전 예방 쪽에 많이 집중돼서 아마 지금 과제가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제3차 국가비원 정대책에서 그 리스크, 이 리스크라는 거는 이 저희가 적응 대책을 세울 때는 무엇로부터의 적응 대책이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세워야 하느냐를 그런 논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즉 어떤 부분의 위험도를 먼저 그 연구를 통해서 다 각 부문별로 제가 이제 더 도출을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작년 2019년도에 1년 동안 저희가 각 부문에 걸쳐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저희가 각 전문가로부터 도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뭐 많긴 하지만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온열 환자가 증가할 것이고 매개체 감염병이 증가할 것이고 게다가 또 신종 감염병도 올 것이고 또 새롭게 정신 건강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저희가 도출된 리스크는 13개가 되겠고 그 아래 보시다시피 그 하늘색으로 보인 부분이 2차 대책 때는 그렇게 고려가 되지 않았지만 3차 대책 때는 고려가 된 신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년 동안 저희가 기후가 확 변하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뭐 연령층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할 터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개발된 리스크여서 13개 중에 이 건강 부분은 6개가 신규 리스크입니다. 신규 리스크 보시다시피 위에 3개는 감염병 관련된 것이고 아래가 건강 질환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신종 감염병이 됐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것들이 3개가 들어와 있고 마지막이 폭염이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과 신장질환을 관련된 좀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위험도가 있고 이런 영향이 일단 발생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건강부에서는 어떤 위험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어떤 여건을 이미 가지고 있느냐를 봤더니 기변에 따른 건강 피해 저감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후변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또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었고 또 기후변화 대비 건강 관련 국가 중장기계획도 이미 좀 수립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염병 연구개발 및 감시정보 체계도 이미 운영이 좀 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확인을 해서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래의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가 우리 개발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가진 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느냐를 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그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저희가 5번 이상을 다 좀 들었습니다. 뭐 청년계층 지역 그다음에 공공기관 산업계 정말 다양한 계층의 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서 일단 세 분야로 저희가 일단은 좀 규결을 좀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영향 감시 및 평가 체계 구축에 관련된 그 큰 영역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강화, 세 번째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취약계층은 이 건강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따로 좀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방향 아까 1, 2, 3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인데 아까 그 건강영향 감시 및 평가체계 구축에서는 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가 건강영향 감시 체계 운영, 두 번째가 영향평가 체계 구축, 세 번째가 매개체 감염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는 저희 과제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그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도 운영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그 감시 대응 강화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들, 사업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라고 해서 취약계층 안정망도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강적인 사업이 확대돼서 여러 뭐 건강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그 과제가 지금 개발이 되었고 내년부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건강 부분에 계신 또는 오늘 뭐 예방과 계지만 예방에 관련된 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 좀 더 이런
일을 좀 더 저희가 뭐 요청드리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기를 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뭐 코비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아주 연관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제 대비 체계도 마련하는데 꼭 힘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 코비드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국제적인 공조 체계가 없이는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꼭 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미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단단한 체계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장기 R&D를 통해서 뭐 질병 자체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뭐 기전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취약계층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도취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통해서 대상을 받는 층이 영양 계층이 되겠고 거기서 특별히 많이 이제 좀 어떤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많이 그 영향을 받는 층을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그 연구 그래서 그 취약계층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그분들 위해서 어떻게 정말 대책을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는 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제도가 이미 뭐 정착은 되겠지만 정말 평가 방법이나 지표 개발 그다음 평가 좀 인력 예산에 좀 구축이 좀 필요해서 뭐 저희가 지금 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 영향 평가 좀그 제도가 좀 정착이 돼서 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